안녕하세요, 최무결입니다. 오늘 일단은 좀 차분하게 시작을 하고 좀 이야기로 영상을 좀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광복절을 앞두고 있죠. 8월 15일. 근데 광복절은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날이죠. 네, 그렇지만 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나름대로 광복절에 과거부터 제가 암묵적으로 지켜오고 있었던 조금의 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룰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워낙 옷을 좋아하고 해외 브랜드 옷들도 많이 입고 특히나 일본 브랜드 옷들에서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일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광복절을 얘기하면서 일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좀 재미라기보다는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아권 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그 개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양의 문화를 가장 먼저 수용을 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식대로 표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나름의 충분한 시간을 가졌었던 일본의 패션 산업은 서양의 무언가를 따라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조금 이제 일본의 고유의 것들을 서양복식 안에서도 만들어낼 정도의 어느 정도 그 단단함이 생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권 체형이나 그런 물론 이제 중국, 한국, 일본, 뭐 동남아, 뭐 등등등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각자 다 체형이 좀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큰 틀로 보았을 때 아시아권 체형이 입을 수 있는 서양 옷을 좀 가장 멋있게 좀 보여주고 있었던 국가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옷을 신경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일본 브랜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근데 역사도 잘 알죠. 역사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뭔가 그냥 다른 날은 몰라도 이제 8월 15일만큼은 일본 옷을 안 입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막 거창하게 저는 그래서 막 애국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제가 그랬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하는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요즘 달라진 게 있다면은 예전에는 일단은 일본 옷 없이 옷을 입는 게 어려웠었어요, 진짜. 그래서 다른 나라 브랜드 옷들은 입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8월 15일 날을 기준으로 그 즈음에는 일본 옷만 안 입었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날짜가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국내 브랜드의 수준과 퀄리티가 많이 높아지면서 한국 옷을 입는, 진짜 의식적으로 한국 옷을 입는 날로 좀 바뀌어 갔던 2010년대 후반과 2020년대 극초반이 있었어요. 그때는 조금 아쉬운 듯 안 아쉬운 듯 한 그런 한국 브랜드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더 시간이 지나서 요즘을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는 일본 옷을 안 입는 날도 아예 이제 한 착장에서 일본 옷이 아예 없어지는 날도 덜어 있을 정도로 의식하지 않아도 한국 브랜드의 옷들을 입고 그걸로 스타일링을 해도 제 기준에서는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최근 그 몇 년 동안은 8월 15일이니까 뭐 딱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지금은 착장에 뭐 일본 옷은 없습니다만 일본 액세서리가 있죠. 네, 노스웍스가 있으니까. 근데 국내 브랜드. 네, 킹크로치 이것도 국내 브랜드죠. 여기 티파니는 결혼 반지이어서 네, 미국 브랜드지만 뭐 스위스 브랜드 해밀턴 카키필드. 그리고 뭐 리바이스 517이죠. 517 미국 브랜드, 알든 미국 브랜드. 네. 양말이 무지구나. 예, 양말이 무지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티셔츠는 퍼스트 플로어에서 나왔었는 티셔츠고, 네,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브랜드의 국적을 따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내 브랜드들이 완숙해졌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좀 국내 브랜드들과 어데케이드에서 보여주는 브랜드, 그리고 제가 직접 하고 있는 브랜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름의 민족적 정서와 함께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사실 몇 년 동안 국내 브랜드 씬은 시끌시끌하죠. 네, 뭐 카피 이슈부터 시작해서 막 부자재 허위로 쓰는 것들, 뭐 오리털인가요? 네, 그것도 뭐 이슈가 있었죠. 뭐 사실 저는 그래도 되게 여론이나 이슈를 되게 많이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그게 저를 객관화시켜줘요. 그리고 저는 늘 말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문화예술의 영역은 대중문화예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뭐 락밴드를 좋아하는 거지 오케스트라를 좋아하는 거, 오페라 이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 클래식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클래식이 나쁘다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순수예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음악, 순수예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건 순수예술적 성향을 가진 것보다 대중예술적 성향을 가진, 그러니까 내가 입는 옷이 누군가에게 입어지고 그게 쓰여지고 그러면서 그 쓰임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완전히 메타인지가 깨지는 것도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제 개인적인 철학도 있고, 그리고 뭐 갑자기 여기서 또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바우하우스의 철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이제 뭐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 뭐 이런 뜻이죠. 네, 영어로 더 좀 익숙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와 디자인의 그 기능이, 그 디자인이 그러니까 기능을 갖추기 위한 그 디자인들이죠. 그거에 좀 더 집중이 많이 되고, 한마디로 모든 거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품성만 가지고 있는 제품보다는 그 미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미학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들이 치밀하게 설계가 되어서 그 쓰임이, 네, 그 온전한 쓰임이 있을 때 그게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워크웨어나 뭐 밀리터리 웨어들 좋아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철저하게 쓰임을 위해서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랬던 어떤 역사를 가진 옷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참고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잠깐의 사설로 빠졌지만, 그래서 국내 브랜드 씬에서는 뭐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국내 브랜드 씬의 뭐 브랜드의 수가 막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정말 수천 개, 수만 개,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까지 되나? 어쨌든 수십만 개는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모두가 되게 잘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진짜 멋있게 잘하는데? 라고 생각되는 브랜드들이 하나씩 그냥 들어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았었을 때, 그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는데, 고등학교 때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막 미국의 정치가 막 이런 얘기, 뭐 우리나라의 학연 지연이 문제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살았던 미국은 우리나라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학연 지연 이년에 아주 몰두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소위 말해서 너아버지 뭐 하시노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결국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물론 실력주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미국을 표방하는 거지만, 저는 그냥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를 저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기어 올라갈 때까지는 그 누구도 끌어주질 않아요. 근데 기어 올라가서 어느 선만 넘어가면 그 사람을 완벽한 천재로 만들어내고 길러내는 데에는 특화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허들을 되게 쉽게 넘을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돈과, 미국에서 돈과 그 다음에 명예와 학연, 지연, 이전이 있죠. 네, 그런 식으로도 되게 뭐 그런 어쨌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그냥 막상 살아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하면, 아마 다른 나라에 많이 가면 그 나라의 브랜드들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브랜드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치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브랜드들은 그 수없이 많은 내수 경쟁에서 도드라져서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우리한테까지 오는 브랜드들을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신사에서 보는 어떤 브랜드, 이런 브랜드와 선별되고 한국까지 온 이 브랜드를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어려울 수 있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선별돼서 나가는 브랜드와 미국의 혹은 일본의 뭐 저도 잘 모르는 어떤 브랜드를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브랜드가 상대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국내 브랜드가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국내 브랜드는 문제야 라고 해서 다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좀 제 자랑을 좀 하자면은, 서스테인 저희 디자인 할 때 빈티지를 참고합니다. 뭐 소위 말해서 우라카이라고 표현하는 그냥 어떤 옷 가져가가지고 그 옷 패턴 그대로 떠주시고 실루엣은 이렇게 나오고, 요 주머니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서스테인은 실루엣 기반이 되는 서스테인 옷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간 만들어 보면서 가장 반응이 좋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느낌이 나는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몇몇 피스들이 있는데, 그 피스를 기반으로 여기를 다듬고 저기를 다듬고, 그러니까 저희 자가 복제의 형태로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해가고 있고, 이제는 나름대로 디자인적 DNA라고 할 수 있는 서스테인만의 디자인들을 조금씩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짧죠, 아직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막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있다라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프랜차이즈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겠다, 이런 DNA를 서스테인의 골조가 되는 DNA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속속들이 나오는 편이고, 지금 뭐 팬츠나 자켓이나 뭐 이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루엣이 좀 독특하긴 하죠. 네. 근데 이런 브랜드가 저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제는 제법 연차가 쌓여서 자기네가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조금 고루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직면하고 해결하고 또 새로움을 보여주고 하면서 브랜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달라요. 뭐냐면은 처음부터 미흡한 것과 완성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더 극한으로 발전해 나가는 건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과거의 브랜드들, 우리나라에서 어떤 브랜드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2010년대 초반에 막 대학생이었을 때, 그때 있었던 우리나라 브랜드들은 황금보세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약간 그 인터넷 동대문 자체 제작 브랜드이거나, 아니면은 레플리카라는 말을 쓰면서 카피를 하는 100% 카피 브랜드이거나, 아니면 대기업 브랜드 뭐 헤지스 뭐 빈폴 이런 건 그때도 있었으니까, 그런 약간 그런 덩어리 브랜드. 그거 말고는 이렇다 이제 도메스틱 브랜드라고 할 만한 씬에서 활동하는 브랜드들은 뭐 해봤자 뭐 이제 그런 삼성물산이나 이런 약간 대기업 계열에서 투자하는 브랜드, 아니면은 이스트로그 정도, 스펙테이터 정도 뭐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시절 때는 말이 브랜드지 이걸 지금 눈으로 보면 브랜드라고 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리고 그때부터 비슷하게 네이밍만 살짝 바꿔서 아직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의 브랜드를 저는 브랜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브랜드들이 어떤 브랜드라고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그걸 보진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패션에서 레퍼런스 할 수 있지의 영역이 아니어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이 옷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갖고 가서 이걸로 패턴 떠가지고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서 법적으로 걸리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법적으로는 패턴지라고 해서 이거 설계도 있죠. 네, 그걸 가지고 만들면은 원단을 다르게 써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업체명은 가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패턴지를 진짜 잘하는 데고 많은 브랜드가 이용을 하지만 공개하기에는 좀 민망해서 이게 이제 보통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패턴지인데 요거는 실제로 만든 적이 없는 옷입니다. 예. 근데 이거 반바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져가 가지고 원래 이거 나일론으로 만들 거였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로 나일론 바지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핏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요걸 가지고 다른 원단으로 바지를 만들어도 법적으로 걸립니다. 네. 근데 반대로 나일론 반바지를 만들면 안 걸립니다. 네. 약간 그런 미묘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알게 된 이유가 한번 슬리게니지 운영하면서 로키 팬츠 있잖아요. 로키 팬츠 카피하는 사람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한번 막 이렇게 이래저래 형사고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좀 알게 됐어요. 네, 이제 법적으로 규정되는 카피 영역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왜냐면은 사실 이 디자인의 다양성 때문에 사실 어떠한 제품의 영감을 받고 그거를 본떠서 만들어지는 것까지 자유도를 침해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어서 사실 카피가 성립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제 이거는 법적인 얘기고 좀 상식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에서 맞닿아 있는 얘기로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 원본을 가지고 그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정 현행 제품을 가지고 그냥 그거에서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로 만드는 것까지를 그냥 카피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언급했었던 몇몇 브랜드들은 그냥 그 카피를 하는 브랜드의 대상만 달라졌지 아직도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서 보지도 않고 그냥 브랜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국내 브랜드 되게 잘해요. 왜냐면 그들을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국내 브랜드 되게 잘해요. 잘하는 브랜드가 이제는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저는 오히려 당연히 저희가 입점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점을 하는 거고 그들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진으로 봤을 때 유사해서 근데 실제로 제품을 보면 그렇지가 않고 같은 M65 피시테일 파카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두 제품이 같은 제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브랜드가 지금 잘한다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들의 생각이 옷에 나오고 그게 얼마나 공통적으로 다른 제품들에 이어지고 무엇을 표현하고 싶고 어떻게 입혀졌으면 하는지 그림이 그려지는 브랜드. 그러니까 룩북을 찍어가지고 억지로 이게 이렇게 입어지는 옷이에요 라고 막 주장하는 브랜드 말고 그냥 그 옷만 봐도 딱 그려지는 브랜드들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브랜드들이 요즘 생긴다. 한마디로 옷에 말하지 않아도 담겨지는 서사가 있는 브랜드들이 많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브랜드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를 좀 막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모든 게.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조금씩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최근에 어쨌든 제가 공공연하게 진짜 멋지고 잘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비에비어 그리고 투출롬퍼
저는 작년 하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가 처칠 럼퍼의 해가 될 것 같다고. 네, 진짜 잘하시죠. 네. 뭐 그렇게 해서 워드키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은 사실 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잘합니다. 근데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잡설이 생겨가지고 좀 다른 길로 했는데, 잘하는 브랜드와 매출이 큰 브랜드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잘하고 돈도 많이 버는 브랜드는 사실상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성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제가 말한 잘한다라는 건 뭐랄까, 누군가에게 딱 입혀졌을 때 그 서사가 보이고 괜찮다, 멋지다 라는 느낌을 주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잘 보인다, 그 사람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브랜드다. 근데 사실 결국에는 그 사람하고 되게 잘 어울리려면은 그 제품이 주는 서사가 확실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입는 사람의 애티튜드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도 확실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대중은 아니라는 거죠. 대중보다는 조금 더 내가 나에 대한 생각과 고민,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도달하는 영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스타일에 가장 잘 맞게 선택되는 그런 옷과 브랜드, 그게 어쩌면 멋있는 브랜드일 수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은 결국에는 모수 자체, 시장의 모수 자체가 작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에서 돈을 잘 버는 브랜드와 멋진 브랜드가 공존하는 건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내 시장이 되게 기형적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최근 근래 동안 옷 시장, 패션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패션 시장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집계하는 거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브랜드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 브랜드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라이센스 브랜드를 브랜드 취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죠. 진짜 말 그대로 익숙한 로고를 가지고 하는 패션이라고 치기에는 좀 어려운 패션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집계를 할 때 들어가는 지표에는 그런 게 다 포함이 되고, 어쨌든 그 총 시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계속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전 그 원인이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출이 아니라 내수를 기반으로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패션 산업이기 때문이고, 내수는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패션을 소비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 시장의 규모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패션 브랜드, 그리고 패션 브랜드 중에서도 멋진 브랜드를 소비하고자 할 정도의 어떤 감각과 감도를 거기까지 깊이 있게 보시는 분들의 수가 점점 더 좁아질 텐데, 어떻게 멋있으면서도 돈을 잘 버는 브랜드가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앞으로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점점 우리나라 패션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예술에 있는 어떠한 산업군들이 해외에서 팔리기 시작을 했죠. 뭐 영화, 드라마, 뭐 K-팝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 화장품.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일본 같아요. 네, 되게 일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 가전, 자동차 같은 굵직굵직한 대기업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군을 소비하기도 하지만, 화장품, 옷 다 소비하죠. 네. 일본도 그런 식으로 계속 문화예술 산업의 어떤 그 수출품의 범위를 넓혀 갔었는데, 그냥 그 스텝이 우리나라에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수출 품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잘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장이 더 넓어지면 어쩌면은 돈을 잘 버는 브랜드와 멋진 브랜드가 같이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멋지게 하시는 분들은 더 용기를 내서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그 마음으로 지금 사실 서스테인이나 저희 어드케이드나 퍼스트플로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더 땅 따먹기 막 이런 느낌보다는 확실히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서 혹은 편집샵으로서 계속 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저기서 뭐 하니까 우리도 저거 해야 돼, 저기서 뭐 하니까 우리도 저거 해야 돼, 이런 식의 보법을 생각하진 않아요. 의식은 하죠. 네, 당연히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광복절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슬슬 우리나라에도 경쟁력 있는 브랜드, 경쟁력 있는 패션 문화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 사실 경쟁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전 눈에 보이긴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한 20년 전이었으면은 막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에 있을 때 해프닝인데, 그 당시 이효리 씨 유고걸, 그리고 그때 소녀시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보여줬었어요, 애들한테, 미국 애들한테. 근데 되게 신박하게, 되게 얘네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이쁘다, 이런 식의 평가. 되게 이제 좀 자기네 나라 자기네 나라 가수들하고는 좀 다르게 막 되게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그때 이게 가수는 머라이어 캐리, 뭐 밴드, 우리나라 밴드도 없고 막 진짜 우리나라 문화 예술 개판이야, 다 막 음악 개판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걔네들은 미국에는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막 이렇게 잘 웰 트레인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수가 없어. 네가 말하는 애들은 대스타, 완전히 월드스타니까 그건 거고. 그때는 진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되짚어보면은, 제가 막 자주 듣진 않지만 방탄소년단이죠, BTS가 증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음악이 되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대단하죠. 네, 대단하고, 그들의 음악,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이후부터는 되게 잘 듣기는 했었어요. 네, 되게 대단하다라는 팝스러움이 좀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말고 그들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있죠. 네. 춤도 잘 추는 사람도 있죠. 음악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멋있잖아요. 일단 멋있게 생겼고,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에너지 넘치고,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음악에 몰두를 하고 음악을 한다는 거, 이거를 다 오버롤로 봤을 때는 이게 대단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은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그들의 말이, 이 가수가 막 머라이어 캐리처럼 노래를 잘한다가 아니라 이 오버롤이 정말 좋다라는 거고, 그것도 강점이라는 건데,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싫었던 건지 아니면 그때는 뭐 사대주의에 빠져졌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다시 보면 지금 국내 브랜드에서 이 오버롤이 좋은 브랜드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존재하면서 디자인적인 감도도 좋고, 브랜드적인 히스토리라고까지는 우리가 아직 해봤자 10년, 20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히스토리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아카이브가 좋고 확실한 브랜드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분별하게 비판을 하는 건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국내 브랜드가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광복절에 앞서서 하기 위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꺼집어내서 조심스럽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위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뭐 요즘 뭐 버드노트 관련된 일도 들었었고. 네. 근데 모르겠어요. 네, 어쩌면은 이러한 지금 하드한 검증의 시간들을 거쳐서 걸음망으로 걸러내고 남는 무언가가
돼야겠죠. 네. 그리고 그런 브랜드가 더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브랜드가 성공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그걸 알아보실 정도로 깊이 있게 여기에 침투하시는 분들의 수가 제한적이고 결국에는 지금은 그 수에 비해서는 브랜드의 수가 너무 많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패션이 기형적으로 수정할 수 있었던 거는 그게 크죠. 점점 나를 가꾸는 30대, 40대, 50대 수가 더 늘어나면서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는 한 해 두 해 일은 아닌데 근데 갑자기 왜 이제 와서 몇 년 동안 뭐 아마 근 3, 4년 동안 이제 계속 그 패션 시장에 역성장했는데 왜 이제 와서 라면은 그냥 그 이유는 그 과거에는 계속 더 잘 살아졌고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다 성장을 했죠. 네, 우리나라 자체가 어느 속도 이상으로 계속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90년대 때 20대를 살았던 분들은 조금 뭐랄까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은 정말 바쁘게 사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발전 속도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고 저희 아버지가 90년대 30대를 사셨는데 네,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이제 90년대 때 20대 초반이셨던 분들은 대부분 더 많은 문화에 노출이 되고 내 거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40대가 된 지금 40대가 되셨겠죠. 그때 20대인 분들은 그분들은 더 이상 90년대의 40대처럼 옷을 입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패션 브랜드가 20대를 겨냥했다면 이제는 30대로 30대를 겨냥했다면 이제 40대로 40대가 50대가 되죠. 그분들이 50대가 되면은 그 50대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장했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파이마저도 다 찼기 때문에 역성장하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좋은 브랜드를 더 잘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요즘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연하게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돈 생기면 제일 하고 싶은 게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브랜드 소개하는 거다. 네. 왜냐면은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던 건 3년 전이었고 영국 갔을 때 영국의 어떤 골목에 있는 편집샵에 들어갔는데 바이리스트가 되게 좋았어요. 마음에 들어갔고 되게 소규모였는데도 근데 밀도 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데케이도 여기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국내 브랜드 잘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하는 브랜드를 여러분들 눈으로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걸 도와드리는 식으로 제가 여기서 편집샵에서 바잉을 하고 유튜브로 소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광복절 때 또 엄청난 일들이 되게 많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오늘 영상은 좀 중구난방했을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기네요. 근데 무거운 얘기야 사실. 예.